중동에서의 전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저녁, 드론이 이미 지중해에 있는 이집트의 데미에타 항구에서 두 척의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스웨즈즈 운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집트 내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워싱턴과 함께 군사공격에 공개적으로 동참한 바로 그날 발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과 만났는데 그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7월 30일 새벽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현재 중동에서 어떻게 분쟁의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분석가들이 어떤 향후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망은 전혀 밝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저희는 30만 명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해양보안 회사인 엠브레이 자료에 따르면 드론이 미국 회사 소유의 가스 저장선을 데미에타 항구에서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에 위치한 액화 천연가스 LNG 허브로 운하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지점 근처에 있습니다. 무역정보 회사인 케플러 자료에 따르면 선박 두 척이 손상되었습니다. 보유식 저장 및 제기화 설비인 에네르고스 빈터와 가스 운반선 가즐록 살레밈입니다. 드론이 바로 에네르고스 빈터를 타격했고 그 후 불길이 두 번째 선박으로 번졌습니다. 화재는 즉시 진압되었고 부상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집트 서기부가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전쟁의 실제 확장과 전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설명드리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즉 페르시아만 출구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바브엘 만데브 해협, 즉 홍해에서 나가는 출구 중 하나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수에즈 운하에서 유조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 홍해의 두 번째 출구에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수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 실제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가서 그 다음에는 바다로, 그리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바로 이 나라 전체, 즉 사우디아라비아 전체를 가로지르는 1200km 길이의 송유관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얀부 항구까지 이어집니다. 이 얀부 항구는 홍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만데브 해협을 통해서입니다. 위쪽으로는 지중해로, 아래쪽으로는 대양으로 나갑니다. 이제 그림이 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 경로가 차단됩니다. 이쪽에서는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고 남은 출구는 수에즈 운하 하나뿐인데 거기서도 뭔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수에즈 운하에서 유조선을 공격한 주체를 누군가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밝혀졌는지 명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밝혀지지 않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집트 정부의 공식 성명은 드론 공격으로 두 척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나선 쪽은 없었습니다. 이 공격의 배후는 방송 녹화 시점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이것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잠재적인 새로운 전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지만 이는 로이터의 평가일 뿐 공격의 주체가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라크 민병대와 예멘의 후티까지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누가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격 발생 장소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요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사우디 석유 수출에 있어 비교적 안전한 마지막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분쟁 지역이 된 이후로,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한 대체 경로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약 수에즈 운하마저 위협받게 된다면 리야드는 사실상 해상 석유 수출을 위한 안전한 경로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란이 현재 노리고 있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더 넓은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다미아트에서 발생한 공격은 중동에서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여러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7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미국과 함께 군사 공격에 공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사우디 합동작전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주로 시아파 민병대인 이라크 민병대 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과 리야드는 이번 공격이 이라크 영토에서 발사된 드론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미국 관리에 따르면 약 20명의 이란 군사 및 기술 고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라크인이 아니라 바로 이란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라크 인민동원군은 자신들의 기지가 공격을 받았음을 확인했고 최소 20명의 전사와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총리 알리 아자이디는 미 사우디 합동작전을 용납할 수 없는 침략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이 이라크 정부와 협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 입장은 서로 정면으로 모순되며 작전이 실제로 협의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라크 대중을 위한 보여주기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의 신임 총리 알리 아자이디는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직접 지지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는 그를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 아자이디의 발언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7월 30일로 넘어가는 밤, 미국은 이란을 직접 겨냥한 자체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합중국 군대는 새로운 공습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중앙사령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미군 중앙사령부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ST GC 시설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지휘소, 미사일 및 무인기 무기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해안 감시 및 당호 초소, 그리고 해상기지 시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번의 공격은 이란 서아제르바이잔주의 파린 샤흐르시를 타격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사일은 비거주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이 재개된 계기는 수요일 새벽 이란 혁명수비대가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중앙사령부는 모든 미사일이 요격되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의 반응도 형식적으로 대칭적이었습니다. 테헤란은 허가받지 않은 경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세 척의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밤 선박 추적 자료에 따르면 7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카타르 에너지 회사가 관리하는 가스 운반선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중공식 통신사 파르스는 그 이후에 테헤란이 해당 선박의 통과를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해협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가 아니라 여전히 산별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교적 노력도 계속됐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은 이란의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지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을 제안했으며 이 계획에는 해협 이용에 대한 자발적 요금 징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수요일에 이 제안을 거절했고 그 후 요르단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의 입장인데 사우디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힘을 과시하는 것과 전면전을 피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리야드는 테헤란에게 자신이 이란의 영내 대리 세력망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본토를 공격하지는 않으면서도 억지력을 확립하고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기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왕국은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한 공격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의미심장합니다. 공동 공격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은 수요일 워싱턴에서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와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등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리야드의 입장에 내재된 모순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왕국이 군사적 결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말이죠. 예멘 후티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교적 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워싱턴에 이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경제적 측면도 지금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즉, 제가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이 안타깝게도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2달러 21센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해결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인해 런던 해상보험 시장도 고위험 지역을 확대하여 사우디 항구 인근 해안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아시다시피 석유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이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에서 공동으로 힘을 과시함으로써 친이란 세력을 함께 억제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넓고 통제 불가능한 갈등에 휘말릴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국방장관이 JJD 웬스에게 어느 정도 절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즉, 사우디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이 통제 불가능하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게는 이 상황이 이중 압박을 가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라크에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공격이 이란의 지역 영향력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테헤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며 이란은 이를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일부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전 세계 해운업계에 있어서 데미에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수에즈 운하가 실제로 공격 위협에 처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남아있는 유일한 안전한 수출 경로마저 큰 의문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참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지역이 그냥 차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선박 운항이, 정말 모든 선박 운항이 아프리카를 우회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갈등이 지금처럼 제한적인 상호 타격이 이어지는 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만을 통한 외교적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전면전으로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즉, 휴전이라고 할 수 없는 휴전이 이어지고 공격은 계속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집트 데미에트에서 있었던 이번 공격과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 책임이 분명히 교전 중인 한쪽에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직접 이집트를 공격한 건 우리다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행동에 나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홍해에서 고위험 지역이 확대된 것처럼 해운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석유 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역 내 당사자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확전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장관이 JJD 벤스에 보낸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 자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만큼이나 분쟁을 억제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식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드론이 수에즈 운하 근처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에서 두 척의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 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시설에 대한 자체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동시에 사우디 국방장관은 미국의 추가적인 긴장 구조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말이죠.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해진 대립으로 시작된 이 갈등은 7월 말 이드자 보시다시피 이라크도 이미 이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요르단까지 포함됩니다. 이제는 이집트까지도 여기에 끌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전쟁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